제가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한 9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전국적으로 좀 소형 아파트가 한참 오를 때였어요. 근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막 생각을 했어요. 몸테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샀어요. 저층 아파트를 또 다시 팔아요. 7천 넘게 이제 수익을 보고 그래서 주식을 이제 좀 알아봤죠. 증권 방송 보고 좀 공부했다가 사고 했었거든요. 1,000만 원 넘게 벌었던 것 같아요. 일산을 또 하나 샀어요. 28평형을 하나 사요. 전세 끼고 이제 사게 되거든요. 갭 투자가 되더라고요. 돈이란 게 사실 가만히 있으면 어디가 나갈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선한 등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워킹맘이고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한 게 언제세요? 30대에 시작이 됐어요. 그게 몇 년도쯤이죠? 5년, 6년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05년 네. 0. 네. 되게 좋을 때 하셨네요. 근데 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동네에 그냥 부동산 아파트 하나 사야겠다. 이제 그때 그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부동산 공부를 특별히 하신 게 있어요? 책을 보기보다 그때 처음에 네. 04년도 때는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오면 스크랩을 했었어요. 잘라갖고 네. 붙이고 네.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하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그때는 사실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죠. 네,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서 보고 이런 지역이 괜찮다 하며 이런 게 괜찮구나. 이제 의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거는 괜찮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그대로 네.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04년도 때 저희 이제 첫째 출산했을 때 그때 신문에 한참 한남 재개발도 나오고 네. 그리고 성남 재개발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남 재개발, 성남 재개발 20년 전에 이런 네, 뉴스 나올 네, 때 초창기였죠. 나왔어요. 네. 네,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 네, 그게 너무 네. 놀라운데 네. 그냥 그땐 돈도 없었고 네. 여기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직 제가 살 집이 없는데 네. 거기 가서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30대면은 뭐 어려웠을 때 같은데 자금이 얼마 없지 않았어요? 없었죠. 전세 그때- 사는 게 네. 다였는데 전세금이 그때 얼마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한 3,500만 원인가? 그 정도 네. 됐던 것 같아요. 방 네. 2개 있고 그 거실 주방 되어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있었고 그때 성남 재개발에 제가 이제 전화를 했었어요. 네. 여기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음. 근데 또 혼자 막 가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여러 군데 다니고 그러질 못했었어요. 네. 아이도 물론 있지만 무섭기도 하고 네. 어딜 가보기가 무섭고 네. 전화를 했더니 그 지하를 포함해서 2층 이렇게 3층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3층 집 네. 그런 건가요? 네. 단독주택? 그쵸. 네. 그거 같아요. 근데 한 1억 5천, 6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무슨 동이었어요, 그게? 성남 그 단대 뭐 아. 금광 이런 네. 바닥 면적 뭐 한 20평짜리 되게 작은 단독주택이었을 것 그런가 같은데. 봐요. 네, 거기 네. 지금 막 재개발되고 있는 그런데. 그쵸. 네. 그래갖고 제가 가보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만 듣고 그 금액이란 것만 들었어요.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돈도 없는데 음. 그 부동산에서 대출을 끼고 사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대차도 안 해보고 그 대출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웠어요. 옛날에. 그땐 진짜 무서웠어요. 네. 제가 가진 거라고는 전세금 그것도 넉넉하지도 않은 그게 단데 네. 어디서 대출을 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끊었어요. 음. 그리고 알아보기만 알아봤어요. 공부식으로. 네. 네, 돈은 없는데 하고는 싶고 네. 궁금하고 네. 이래서 이제 그것만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돈 벌고 싶고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호기심을 갖고 방법을 계속 찾으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30대 때, 그리고 2004년에, 2005년? 뭐 이럴 때 관심 갖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네. 그게 참 대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이제 부자로 살질 않아서 네.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깔려 있었어요. 네. 내면에. 그래서 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찾아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음. 이제 요즘 흔한 말로 금수저인지 흑수저인지 표현하자면 네. 저는 태어났을 때는 후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수죠. 무수저로 네.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없었어요. 아무것도. 네. 직장 생활 이제 20대 때 직장 생활 하면서 음. 제가 이제 버는 걸로 용돈하고 네. 저축하고 그런 게 다였거든요. 네. 근데 결혼해도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니까 네. 제가 또 아이를 또 봐야 되고 네.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직장 뭐 직업이 그때 뭐였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그때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네. 네, 네. 그래서 또 아이를 또 봐줄 사람이 네. 제한적이고 하니까 병행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육아를 네.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돈은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신문을 자르고 붙이고 옆에 중요한 거 빨간색 치고 부동산 뉴스 위주로 네, 스크랩 네, 하신 네, 건가요? 네. 애를 낳고 육아를 하고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네. 부동산 공부까지 하고 부동산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그래도 성의 있게 하신 거네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사람을 좀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변화가 천천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50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수저에서 네. 지금 이제 흑수저에서 은수저로 오. 넘어가는 네.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럼 첫 투자는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첫 투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을 음. 엄두가 안 나니까 네. 그러면 아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는데 분양 그런 이제 공고든 분양 네. 그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반 분양, 예. 청약. 네, 청약.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때가 이제 파주에 금촌 택지지구라고 있었거든요. 네, 알죠. 네네. 거기에 계약금 한 100만 원만 걸면 그거를 이제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주택공사 네. 에서 이 계약을 그 명의를 변경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분양권을 매수하신 건가 네. 보네. 청약을 직접 당첨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 주고 사고 약간 이런 피를 거네요. 조금 붙인 거를.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래요. 부동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주택공사 거기에서 이제 매도자 매수자 네, 만나서 그 명의 변경하고 네, 지금도 했었어요.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부동산 이 중개인이 다 도와주긴 하는데 결국엔 뭐 비슷한 거니까. 네, 그래서 네. 그때 그렇게 해서 첫 이제 분양하는 거를 제가 샀어요. 네, 분양권이 계약은 너무 쉽잖아요. 맞아요. 계약금만 주면 되니까. 네. 하지만 입주할 때 이제 잔금 칠 때 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보통. 맞아요. 잔금 칠 때 고생 안 하셨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제가 마련하긴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네. 사고 잘 몰랐어요, 그 지역을. 근데 그때만 해도 그 LG 디스플레이 네. 들어온다, 뭐 호재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파주는 그때 엄청나게 발전했죠. 땅도 네. 많이 비싸지고. 땅 부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네, 그래서 파주에. 거기에 직장이 그럼 많이 들어오니까 괜찮겠다고 제가 무리를 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구매하고 1년도 안 돼서 하여튼 악재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너무 불안해서 잠자면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막 무너지는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 네. 저도 요즘에 막 비트코인 빵원 되는 꿈 꾸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잠자고 일어나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막 꿈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입주를 하는데 저희가 입주를 못하고 전세해 놨어요? 세입자를 맞췄어요. 전세해 놓고 뭐 자금이 부족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부족해서 대출을 좀 냈어요. 근데 전세도 놓고 대출도 받고 되나요? 후순위 대출인가요? 그거 말고 저희 남편 직장에서 해갖고, 신용대출? 네, 대출을 내가지고 네. 이제 그거 맞추고 근데 그 입주할 때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전세금이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분양 가격에.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4년 정도 지나고 이제 임차인이 2번 바뀌고 나서 네. 이제 그게 양도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도래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9천만 원 정도 오, 네, 수익이 네. 많았네요. 수익을 보고 그때 첫 계약한 게 언제고 입주가 몇 년도였던 거예요? 다 팔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04년도 때 네. 그때 했는데 입주가 04년 11월부터더라고요. 아, 3개월 거의- 동안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매수하자마자 바로 입주였네. 네.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네, 네. 그냥 4년 지나고 나서 매도한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11월부터 1월까지 입주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입주했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네, 전세값이 너무 낮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그 올라가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입주를 했고 04년 말에 입주하고 제 생각엔 한 2년 후에 06년에 매도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4년 4년 네, 있다가 2번 돌렸어요. 그때 두 전세가 번. 2년씩이었어요? 네 2년씩이었어요. 네. 그래서 2년씩 2번 해서 4년 네. 있다. 그럼 08년쯤 파신 건가요? 07년 후반기인가? 07년 네, 후반. 네, 네, 그래도 다행이다. 네. 08년 안 넘어가서 넘어갔으면 와, 되게 정말 지옥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너무 잘 다행이네요. 매도를 네.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수익도 보고 네.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전세 3천 몇백만 원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우리 집이 너무 좁다고 친구들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 첫째를 위해서 좀 집을 조금 큰 데로 옮겨야겠다 싶어갖고 그때 제가 이제 노원구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노원구에 20평대 아파트를 네. 이제 사게 돼요. 그 돈으로. 원래 10평대 사시다가 20평대로 예, 가신 거. 맞아요. 평수도 넓혔는데 네. 그 돈을 열심히 모으신 건가요? 아니요. 근데 외벌이를 하고 있어서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리지가 않았어요. 그럼 노원구에 아파트 매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금천구에 뭐 새 아파트 팔고. 네, 팔고 저희 전세 자금 있는 거 합쳐서 네. 그 노원구에 20평대 아파트가 1억 2천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수를 했어요. 와, 그럼 금천구의 아파트를 진짜 너무 잘 판 거네요. 네. 노원구의 아파트보다 금천구 아파트가 평당가로 더 비쌌던 거네요, 그러면. 비쌌죠 그때는. 어. 네. 노원구는 네. 소형 아파트가 별로 안 비쌌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그때 한참 오르려고 음. 막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그래서 이제 또 잠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좀 오른다 이런 얘기가 네. 조금씩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것도 또 못 잡으면 우리는 또 전세로 계속 또 그쵸.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네요. 네 그럼 설마 그 집에서 지금까지 쭉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30평대로 옮겨서 살고 있는데요. 동네는 비슷하고. 네 같은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역을 바꾸는 게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 음. 학교도 있고 또 저도 직장 다니는 게 네,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크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부동산 투자가 끝난 다음에 네. 또 주식도 이제 손댔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주식 입문 계기를 좀 들려주시면 네. 주식 초보 시절 얘기가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07년도 때 이제 20평대 아파트를 옮기고 네, 돈이 이제 없잖아요. 네, 근데 생활비는 또 나가는 거는 고정이잖아요. 네. 돈이 항상 모자라요. 네, 네, 근데 제가 또 외벌이다 보니까 남편만 수입이 있고 네. 제가 생활비로 벌 수 없을까? 이제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으니 부동산 투자는 이제 못 하잖아요. 네. 여건상. 그쵸. 그래서 주식을 이제 좀 알아봤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려고 하신 건가요?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가 한참 현대제철 뭐 이런 철강, 포스코 막 이런 거. 예, 그런 네. 게 좀 잘 될 네. 때였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 그래서 뭐 좋다는 거 이제 방송 보고 네. 증권 방송 보고 이제 거기 좋다는 거 좀 공부했다가 사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못 모를 때 한 것 같아요. 수익은 많이 보셨어요? 그때는 첫 발이 뭐 또 괜찮았어요. 초보자의 행운 약간 이런 걸로. 그런 네.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넘게 벌었던 것 같아요. 오, 생활비 이상 벌었네요. 예. 야, 우리 뭐 주식은 과세도 없으니까 1,000만 원 다 내 그쵸.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았는데 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아니 이게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아, 내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 맞은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정도 수익 났던 게 반 네. 정도로 깎이더라고요. 아, 그래도 500 수익이긴 하네, 아직은. 예. 그래서 네. 팔았어요. 그냥 다. 아, 다행이네. 익절은 했는데 엉겹결에 막 놀란 음. 가슴을 안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팔았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다시 다 올라간 거예요. 네. 또 마음이 또 막 상하더라고요. 아, 그냥 갖고 있을 걸 이런 네. 거. 네. 그랬으면 그냥 괜찮았을 텐데 음. 근데 이제 초보자다 보니 네. 그 믿음이란 게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섭고 예, 뭐 그렇죠. 없었더라고요 그때는. 공부를 하고 산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네. 누가 좋다 하니까 이제 음.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팔았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지나니까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우량한 기업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때 이제 교훈을 알게 코스피에서요? 됐어요. 글쎄, 저는 반대입니다. 뭐 한전이나 포스코를 쭉 들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KTNG 뭐 이런 다 우량한 기업이거든요. 네. 우량한 기업이라고 꼭 오래 들고 있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예,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때 08년도는 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해외 발이었죠. 해외 발이었잖아요. 네네. 리먼 사태 뭐. 예, 네.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고 1년 되니까 다 올라가 있어서 좀 그때 황당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 주식 투자하면은 부자 될 거라고 맞아, 막 맞아. 방송에서 그런 얘기해갖고 조롱 엄청 당했는데 진짜로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하면 부자 됐겠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근데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또, 네. 그래도 주식 투자로 그 정도면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주식이 아니라 아파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존에 사시던 집 한 채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맞아요. 그때는 20평대 살고 있는 집 한 채였는데 네. 또 이제 저희 그 주변에 형제들은 다 30평대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첫째를 이모 집에 놀러 갔다 오면 이모 집은 30평대인데 우린 또 20평대라고 또 첫째 아드님이 자꾸 엄마를 네, 업그레이드 자꾸 이제 시켜주려고 하네.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30평대를 한번 알아봐야겠네. 어차피 그때가 제가 아파트를 그 20평대를 사고 네. 한 1년 반 만에 1억이 올랐었어요. 오. 그때가 소용이 굉장히 네, 오를 네. 때였어요. 네. 그래서 와 이렇게 오르네. 그러면서 이제 팔려고 봤더니 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세가 좀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네. 그때 1억 아니 이제 1,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양도세가. 네. 네. 그래서 1,000만 원은 사실 벌기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6개월만 더 있으면 음. 1,000만 원 아니고 그래도 몇 백만 원을 주는데 네. 좀 견뎌볼까? 이제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30평대는 또 알아보면서 음. 아파트가 가격이 하방 경직되는 것처럼 그 지지되는 라인이 있는 것처럼 네. 주식처럼 네. 그 가격대 유지가 계속 되더라고요. 아, 30평대 좀 하락기가 아파트가. 있었던 거예요. 예, 아, 금융위 09년도. 다음에 내려갔다가 네.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지? 09년도. 아, 09년도. 09년도에. 네. 08년도 때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고 네. 빠진 다음에 그 밑에서 계속 지지를 하더라고요. 주식처럼.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는 이제 실거주자들이 이 정도는 버텨주나 받쳐주는 보다. 네. 가격대인가 보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제 그때 09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30평대 아파트를 사게 돼요. 아, 그 20평대 팔고 갈아타신 건가요? 안 팔고 아, 두 먼저 채로? 샀어요. 네. 야, 돈이 많으셨네. 아니요, 계약금만 먼저 걸었어요. 그래도 잔금 칠 자신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20평대 아파트 팔 생각이었거든요. 아, 그때만 갈아타게 해도 하려고. 네. 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게 09년도였다고요? 네, 바로 부채가 된 게. 팔릴 수 있다는 제가 좀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양도세 때문에 이제 좀 욕심을 부렸죠. 아. 그냥 좀 손해를 보고 1,000만 원 내고 했으면 되는데 네. 몇 백만 원 아껴보겠다고 그럼 6개월만 더 버텨볼까 하면서 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좀 길게 잡고 아. 예, 두 채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있다가
그게 가격이 20평대 그때부터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떨어지니까 또 그 옛날 가격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못 팔고 기다리다가 놓쳤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20평대 아파트를 세를 놓고 그 전세자금 받아가지고 30평대 아파트 그 잔금 대출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럼 2주택자 되신 거네요. 일시적 2주택이 된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어차피 먼저 주택 2년 안에 팔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전세에 있는 거를 네. 그때 팔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게 14년도까지 집 보러도 아무도 안 오고. 네. 네. 14년도까지 6년 동안 네. 너무 힘든 집은 시간을 뭐 둘 다 보냈어요. 일단 내놓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안 내놓고 전세로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아, 내놓지도 않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 잘하셨네. 모르겠어요. 그때는 네. 세입자가 있으니까 음. 원활하게 이렇게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집도 좀 잘 못 보여주고. 아, 그쵸. 예, 사실은 20평대 팔려고 노력은 했는데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았었어요. 네. 그래서 못 팔고 계속 유지하다가 네. 결국은 제가 14년도에 20평대 아파트를 팔게 돼요. 아, 14년도에요. 바닥인데. 아, 그랬구나. 근데 그때는 아마 팔려서 기뻤을 거예요. 아, 드디어 팔았다. 기쁨만은 아니었고요. 네. 좀 막 안타까움이 시원섭섭했어요. 있었죠. 예, 왜냐면 6년 동안 음. 그 버틴 세월이 있잖아요. 네. 이자를 내면서. 그랬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좀 고가에 못 팔고 바닥 언저리에서 팔아야 되나 아쉬운 네. 마음이 있었는데 또 당장 쓸 돈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남편도 계속 팔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작은 거를 새 들은 거를 이제 팔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0평대 집은 실거주로 살고 네. 계신 거고 지금도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이야. 네, 진득하신 면이 있네요. 아, 근데 중간에 또 사연이 있어요. 음. 이 30평대를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몸테크를 하느라고 다시 노원구에 저층 아파트로 또 옮겨가요. 그러면 한 채를 또 사신 거예요? 그 후에. 아, 20평대 아파트를 팔고 네. 30평대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한 채를 또 산 거네요? 사게 된 사연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20평대 아파트를 팔고 6개월이 되니까 6천만 원 정도 오르는 거예요. 팔고 나서. 예. 네. 1년이 되니까 1억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1,000만 원도 벌기 어려운데 음. 이거를 놓쳤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공부를 막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네. 찾아보고 네. 현장도 가보고 오, 이제 하면서 발품으로?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소형 아파트가 네. 한참 인기를. 오를 때였어요. 네, 네. 왜냐면 대형 아파트를 오를 만큼 올랐는데 나중에 소형부터 막 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 살고 있는 저희 30평대는 뭐 얘기도 없고 그냥 10평대 아파트가 엄청 올랐다. 20평대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한참 들리더라고요. 네. 그때가 한 16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놓쳤는데 다시 사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네.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지금 대출 있는 아파트 이게 단데 근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막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몸테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30평대를 그럼 전세를 주고 그쵸. 그 돈으로 좀 싼 거를 사갖고 실거주하고. 그쵸. 예. 아.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아기가 이제 한 명 더 태어나서 2명이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몸테크를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작은 데는 또 그러니까 고층의 20평대하고 저층의 20평대는 실평형이 달랐어요. 그 좀 더 컸어요. 저층 네. 아파트가. 네. 저층이라 하면 이제 5층짜리를 얘기하는 네,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19평형이었는데 실제는 한 25평 정도 되는 네네. 거였어요. 실거주 평형은. 공용 면적이 아무래도 좀 적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그것도 잔금을 좀 길게 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전세를 놓을까 했는데 어떤 중간에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사를 들어갔어요. 거기로. 그리고 30평대 아파트를 전세를 다시 놨어요.
큰아드님은 그때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중 뭐 불만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 방이 어차피 음. 그 저층이어도 세 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 거실만 좀 작다 뿐이지 나머지는 방수나 그렇게 뭐 이런 건 비슷해서. 네, 네, 아, 비슷했어요. 실평수는 좀 비슷했구나. 네, 같은 노원 지역에 음. 저층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한 4년을 버티면서 있었죠. 네. 재테크 다른 것도 하면서 그럼 그때가 한 2018년쯤 된 건가요? 그쵸. 아, 그때는 매우 만족스러우셨겠어요. 네, 가격이 막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다 2주택자니까 주택 두 개가 아파트 두 개가 다 가격이 오른 상태니까 네, 맞아요. 그때 아마 가장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투자 인생에서. 네, 그래서 좀 비과세 되는 거 팔고 싶었는데 그때 또 주택 임대차 사업자. 네.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음. 임대 사업자들한테는 좀 불리하고 네. 또 이제 전세입자들한테는 보호하는 게 강화가 돼서 네. 이제 그냥 세를 준 상태로 팔 수 있는 것가 없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게 있었어요. 네. 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다거나 네, 네. 그런 게 있어서 뭐 세입자한테 이거 팔렸으니까 나가세요. 이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네. 그 기간 제한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층 아파트를 또 다시 팔아요. 아, 저층을 파셨구나. 예, 팔고 네. 거기서 이제 한 7천 넘게 이제 수익을 보고 그건 또 세금이 꽤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냈어. 이제는. 이번에는 옛날에는 한 번 합습했으니까. 1,000만 원이 아까워서 못 팔았는데 네. 이번에 또 2개 있다가 네. 난처한 일 생기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가감하게 세금 내고 네. 그거는 매도를 했어요. 아, 팔고 이제 30평대로 제가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30평대가 비과세가 되니까 네. 팔려고 그 인테리어를 싹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응. 집 한 채만 있는 건데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사이에 제가 또 또 샀어요? 일산을 또 하나 샀어요. 아, 진짜 끊임없이 사시는군요. 네. 샀어요. 근데 또 돈맛을 봤으니까 안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돈맛이라기보다 저희는 저희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바로 서야지 아이들 뭐 이런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좀- 부동산 투자해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네, 제가 뭐 다른 거는 네. 주식도 잠깐 한 거지만 뭐 제대로 뭐 한 건 아니고 하니까 네. 근데 부동산은 안 되면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일산 그때가 한참 한류 열풍이 네. 한참일 때였어요. 네. 네. 그리고 GTX A가 들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아 거기는 괜찮겠다. 네.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근데 뭐 킨텍스 쪽은 아니었지 않아요? 아 그 근처였어요. 오, 좋은 데에 예, 들어가셨네요. 예, 예. 뭐 비싼데. 그래서 네. 거기 이제 30평대는 제가 금액이 안 되고 해서 28평형을 하나 사요. 한 59? 74? 74 정도 되는 아, 것 같아요. 네. 그걸 사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전세 끼고 네. 이제 사게 되거든요. 갭 투자가 되더라고요. 네, 네. 말로는 그 일산이 또 뒤늦게 또 꽤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 감이 좋으셨네. 아니 근데 좀 안 좋았던 것도 있어요. 제가 사고 음. 좀 내려갔었어요. 사자마자는 2018년에 파리 네. 대책 나오고 19년에 좀 꺾였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18년도 8월에 계약을 하고 11월인가 잔금을 치렀거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예, 떨어졌네요. 안 좋았잖아요. 네, 네. 한 1년 안 좋았죠. 예, 예, 네. 1년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마음고생을 좀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30평대로 또 가고 네. 그거는 새로 이제 전세로 돌리면서 그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놓고 네. 예 그러고 있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는 후회하진 않으세요? 아, 좀 후회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간에 일산 사고 그 사이에 또 네. 18년도부터 제가 그 소액으로 서울 빌라를 좀 샀거든요. 아, 정말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럼 3주택 된 거예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어요. 아, 임대사업자로. 예. 빌라는 임대사업자로? 네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빌라가 많은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샀던 게 갭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처음에 샀던 거는 구축이어서 500만 들어갔고 네. 신축은 한 1,000만 원. 그래서 몇 개를 샀어요. 순차적으로 네. 한 번에 다 산 건 아니고 그럼 지금도 그 빌라들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일부는 갖고 있고요.
또 한 개는 지금 정리했어요.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로만 팔 수 있잖아요. 10년이 이제 안 되면 5년 단기로 하신 거예요? 5년 단기로 한 것도 있고요. 음. 10년으로 한 것도 있는데 네. 5년 단기 끝난 거 그건 파셨다고? 예, 그거 팔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진짜 야수의 심장이시네요. 조곤조곤 말씀하셔서 되게 온순하신 줄 알았는데 야수의 심장이시네. 아파트가 2개 있는 상태에서 돈이 좀 적으니까 적은 돈 들어가는 빌라를 많이 투자했다. 네, 네. 빌라는 좀 재미를 좀 보셨나요? 그때 왜 빌라를 투자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돈은 없는데 네. 소형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소형이 오르면 그 소형을 대체할 만한 주택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네. 그리고 신축이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음. 그때는 빌라가 풀옵션이 다 돼 있었어요. 그쵸. 천정에 에어컨 있고 네. 뭐 몸만 들어가면 될 정도로 해놓은 빌라들이 많이 지어졌거든요. 네. 근데 갭이 1000이고, 그리고 또 여기 노원 지역은 아니고 강동이나 강남이나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네. 그러면 아파트가 그때 전세가 너무 비싸니까 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대안으로. 어디로 갈까 네. 생각해서 그럼 빌라 괜찮은 데로 가지 않을까? 음.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 데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빌라 투자하고 그러면 현재 부동산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현재는요,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거 하나, 네. 일산에 하나, 아파트는 안 팔고 갖고 계시네요. 네, 지금 네. 거주하고 있으니까 네. 안 팔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빌라가 이제 5개가 진짜 야수의 심장이시구나. 네. 있었는데 네. 하나를 이제 팔고, 음. 그래서 이제 팔고 나니까 좀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차익으로 그냥 두면 또 돈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음. 그 돈이란 게 사실 가만히 있으면 어디가 나갈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또 어디다가 할까 제가 막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참 그 평택 그 삼성전자 막 거기 가서 네. 아르바이트만 해도 몇 천만 원을 벌어요. 막 이런 얘기가 네, 나올 네. 때였어요. 실제로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큰 거는 못 사겠고 월세로 돌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네. 왜냐면 전세로 다 돌리다 보니까 음. 사실 개수는 많이 있는데 월 소득으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월세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평택 거기 전철역 부근에 있는 서정리역? 아니면 네. 뭐 평택역? 아니요, 서정리. 서정리역? 네, 네. 네. 그쪽으로 이제 알아봤는데 거기 도시형 생활주택을 굉장히 도생들. 많이 네.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고덕 신도시 쪽이에요? 아니면 그냥 서정동이라 그러나 그쪽이에요? 근데 시장 도생인지 있는 모르겠네. 쪽이 네, 그게 구도심 쪽이죠. 구도심이에요. 네, 네. 그럼 그쪽이에요. 네, 네. 그쪽에서 거긴 이제 투자금은 별로 안 들어가죠. 네.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네. 갭이 그 전에 아니 제가 근데 월세인데 갭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요, 일단 내가 전세를 껴 있는 거를 샀어요. 전세 끼고 일단 만료가 사서. 이제 전세 만기가 도래할 만한 거 네. 그걸 샀거든요. 네. 1000만 원을 드리고 이제 샀어요. 네.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전세 이제 만기가 돼서 그거를 네. 월세로 돌려요. 음. 그래서 6천에 네. 전세 6천에 월세 40만 원 나오는 걸로. 오, 나쁘지 않네요. 예, 그래서 몇 개 또 사신 거예요? 하나요. 하나. 네. 그래서 제가 4천만 원 투자해서 네. 이제 40만 원 나와요. 훌륭하신데요. 예. 뭐 수익률이 거의 뭐 한 12% 되네요. 예. 엄청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샀고요. 이제 그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빌라 4개랑 그 평택에 도생 하나랑 서울의 빌라들은 역전세는 안 났어요? 최근에? 났어요. 그건 났는데 어떻게 뭐 크게 나진 않았어요? 제법 났죠. 제법 났는데 제가 그걸 임대 등록이 다 돼 있었는데 강남에 갖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역전세난이 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다시 월세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좀 내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일부러 빼주고. 근데 이게 대출이 나왔나 봐요? 잘 안 나오는데 원래. 그 집으로 나온 게 아니라 4대? 사업자 대출? 뭐 하여튼 네.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월세를 또 만들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한 60, 강남 쪽에 있는 게 한 67만 원 정도 나와요. 이자 제하고 나도 그 정도 남아요? 아, 이자 제하면 한 30만 원? 오, 그래 예, 괜찮네요. 예, 예, 예. 이게 마이너스만 아니어도 예, 감사하지. 예, 그 네. 정도 나오는데 이제 음. 그렇게 해갖고 역전세가 났고 네. 강동구에도 빌라가 있는데 거기서 한 개가 역전세가 났었어요. 맨 끝에 잡은 게 이제 네. 역전세가 나서 제가 3천만 원을 내줬었어요. 아, 그거는 월세를 안 돌리고. 예, 안 돌리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래도 3천만 원 마련이 하셨네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사실 그 사이에 뭘 했냐면 미국 주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났었어요. 이게 몇 년도였는데요? 21년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거기서 돈을 뺐어요. 다 이야. 마련하느라고 네. 그 테슬라도 팔고 애플도 팔고 음. 막 그래서 그 돈으로 네. 이제 역전세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메꾸고 음. 또 이제 뭐 대출 낼 수 있는 거 다 내가지고 또 반환해주고. 네, 진짜 네, 역전세 막다 보면 네, 진짜 이렇게 금방 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거 몇 번 하다 보면은 주택 투자하기 싫어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후회한 게 네. 일산을 10년으로 묶어놓지 말고 한 단기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했었어요. 다른 거는 이제 단기 장기 서울은 골고루 해놨는데 네. 일산을 제가 판단을 좀 잘못한 건 장기로 해버려가지고 중간에 팔 수 있었는데 네. 못 팔았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투자를 하니까 미국 주식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서 그걸 그래도 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은 마인드가 그냥 현금 가만 냅두면 쓰게 된다. 네.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이 전 되게 공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잃을까봐 투자를 이렇게 주저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었으면 네, 아마 어디든 썼을 거예요. 뭐 맞아요. 효도 관광을 뭐 보내드리든 네. 차를 바꾸든 아니 뭐가 됐든 쓰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뭐 아기가 어리면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맞아요, 돈이 있으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 쓰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네. 투자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넣어놨을 때가 좀 많이 돈이 안 날아갔던 것 같아요. 제 네. 경험에. 그나마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건 빼기 너무 쉬우니까. 네, 근데 부동산은 빼고 싶어도 못 빼서 맞아요. 네, 타이에 의해서 네. 존버하다 보면은 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또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쪼들리면 아껴 쓰게 되고 네. 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돈을 빨리 모으게 되는 비결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 맞는 것 같아요. 투자해서 수익도 얻고 소비도 줄여주고 뭐 네. 이런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선한등대님 오늘 나오셔서 네. 투자 이야기 되게 재밌게 해주셨는데 성정길 TV 구독자분들께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수저로 태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상태로 그냥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다른 투자든 미국 주식이든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었다면 아마 그대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가족, 이제 지인들 뭐 투자 얘기하다 보면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난 네가 더 무서워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또 의심이 나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공부해 가면서 조금씩 그걸 쌓아가다 보면 저도 30대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50대 때 요만큼이라도 모은 거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 개수로 봤을 때는 뭐 많은 것 같지만 대출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 정도라도 모아놓는 게 더 뿌듯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또 이제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네. 그 의미로 가까운 지인들이나 뭐 가족이나
한번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세상에 투자 자산이 매우 많습니다. 뭐 요즘엔 채권도 투자하기가 편하잖아요. ETF 같은 걸로 투자할 수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한국 주식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뭐 코인도, 그러니까 코인은 뭐 잡코인 말고 비트코인도 있고, 투자 자산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본인하고 성향이 잘 맞는 투자가 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선한등대님은 부동산하고 좀 합이 잘 맞으신 것 같고, 네, 저도 뭐 부동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전 뭐 비트코인도 좋아하고, 미국 주식도 좋아하고, 전 좋아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고 팔다 보면 또 애정도 생기고, 네. 이렇게 처음엔 두렵지만 작게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블로그 누르시면은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돈이 먼저다 코인 생기초 7기, 뭐 청약 생기초 4기, 경매 생기초 12기 이렇게 오픈을 했거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코인 생기초 있죠. 네, 코인에 요즘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네, 수강료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3번 강의가 있어요. 여기 일정표를 보면은 오늘이 4월 7일이죠. 4월 7일. 네, 지금부터 수강 신청 받고요. 16일 거랑 26일 거는 녹화 강의입니다. 요거는 녹화 강의. 그리고 4월 30일 거는 라이브예요. 이거는 실시간.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조금 늦어지면 뭐 그 정도 합니다. 요때는 시황 관련된 거랑 알트코인이랑 뭐 바이낸스 사용법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 3번 해서 3번 다 하면 한 7시간 넘거든요. 근데 10만 원이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인 강의 중에 가장 저렴한 것 같긴 한데 네, 그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인 7기 오픈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뭐 지금도 가능하니까 수강 신청하시고 이게 톡방이 또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수강 신청하시고서 공지사항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강을 먼저 신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뭐 제가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거든요. 질문 같은 거 다 소화해 드리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코인 이렇고요. 경매도 마찬가지고 청약도 마찬가지고 네, 다 녹화 강의입니다. 경매는 수강료는 15만 원이고요. 이게 3번 강의합니다. 수강료는 15만 원. 뭐 이렇게 환불 규정돼 있으니까 확인하고 주문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생 기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10만 원이에요. 네, 2번 녹화 강의입니다. 녹화 강의 2번 있고 네, 10만 원 수강료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분들만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